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미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네, 의대 입시는 최상위권 학생들끼리도 치열한 경쟁이 이제 항상 있는 곳인데요. 교육부가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등 의학계열 대학들의 의무적인 평가 인증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의학계열 입시에서 인성이 주요 요소로 급부상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뭐 다소 좀 살벌한 내용입니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그러니까 의평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 인성을 평가하는 학생 선발 방안이라는 것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여기에 의하면은 학생의 인성을 도외시하고, 그러니까 인성을 무시하고 뭐 성적만 가지고 네. 학생을 뽑았을 경우에 앞으로 그 대학에 국가고시 자격을 좀 제한한다거나 응시 자격을 또는 이제 신입생 모집 정지, 뭐 폐과 뭐 여기까지 간답니다. 그래서 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 아직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입시부터 아마 이게 도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화되면서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잘 자리 잡길 바라고요. 네. 자,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태원 선생님. 저희가 앞서 이제 나눈 이야기들에 따르면 의대 입시에서 이제 면접이 조금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대나 자연계 진학을 위한 학생들한테 면접에서 중요한 점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뭐 아까 인성 면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인성 면접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질문이 자기한테 주어졌을 때 자기의 생각을 미리 좀 정리해 놓은 상태라면은 좀 더 수월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해서 아이의 기본 소양을 물어보는 질문도 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사전에 좀 해놓는 과정들이 따로 한다라기보다는 교과를 준비하고 수능을 준비하고 교과를 준비하면서 해놓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미리 준비해서 들어가는 거. 아무래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지겠죠. 네. 백사한 선생님은 뭐 인문계 학생들을 위한 면접 뭐 어떤 부분 신경 써야 될까요? 예, 인문계 학생도 뭐 자연계열 별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제시문이 제시가 돼서 미리 보고 들어가서 면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전공과 관련된 시사 문제라든가 혹은 사회교과와 관련된 부분에서 전공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이제 출제했던 면접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연습하고 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면접은 뭐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이나 미리미리 평소에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원하는 학생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일교시 상담 시작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기계, 컴퓨터공학 직업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3.68등급, 모의고사는 4월 기준으로 평균 4.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컴퓨터, 과학, 항공정비사입니다. 희망대학은 극동대 항공정비학과 대학 특성화 인재 전형,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인하공업 전문대 항공기계과 일반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공계열 고3 학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그 아드님하고 입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신청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예. 그러셨군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이제 하는 걸 들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담은 윤태영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에 대한 사전 정보를 좀 많이 보셨죠, 미리? 예, 예.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오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우리 학생 항공 정비사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좀 활동들도 있지만 이제 뭐 학교 활동을 이제 주로 보게 되면은 화학이랑 컴퓨터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항공 정비사가 최고 제 1희망이라면 컴퓨터 관련 쪽 프로그래밍 직업도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태영 선생님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 살펴드릴게요. 네,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60, 정시 경쟁력은 4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 학생에게 지금 수시의 경쟁력을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셨는데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를 보게 되면요. 학생부가 경쟁력을 잘 갖춘 학생은 아닙니다. 하지만 3등급 대 후반 정도의 학생부 교과 성적이 있고요. 그걸 잘 활용할 수 있고 수능과 국어 영역에서의 이제 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시에서의 경쟁력을 약간 높게 평가를 했고요. 수시에서의 경쟁력을 약간 높게 평가하긴 했지만 수능 모의고사에서 기본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는 국어와 영어 성적을 바탕으로 전문대 진학까지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정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전형 수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좋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일단 가장 유리한 전형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비교과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도 같이 한번 뭐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그 대학이 극동대가 있었는데 뭐 극동대를 비롯해서 경기권이나 충청권 등을 이제 감안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 종합 전형도 우리가 이제 뭐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종합 전형을 준비하려면 자기소개서도 써야 되고 거기에 뭐 들어가는 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은 국어와 영어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는 갖춰질 수 있는 역량을 좀 갖춰 있고요. 또한 뭐 나머지 수학 부분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 탐구를 할 수 있는 좀 조정해서 좀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여지를 감안을 한다라면 정시까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교과랑 종합도 생각을 해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중심은 교과 그리고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수능 공부를 좀 충실히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 성적을 좀 분석해 볼게요.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점수를 보게 되면요. 뭐 예상 등급으로 국어는 3등급, 수학과 4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5등급, 화학 1이 6등급이고요. 생명과학 7등급으로 평균 4.375등급이 예상됩니다. 4월과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는 계속해서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과는 5에서 4로 약간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도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3월에 1등급을 받았었고요. 4월과 6월에도 3등급을 유지한 국어, 그리고 3월에서부터 6월까지 4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영어를 제외하면 수학과 과탐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이제 과탐 성적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이 부분을 좀 향상시켜 이제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수준에서는 정시에서 과탐이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좀 열심히 챙겨서 최소한 4등급 이상의 성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어머니께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학생이 수학을 지금 성적이 좀 저조한 편인데요. 문과 수학인 나형으로의 그 뭐 전환하는 거를 좀 고려하고 있나요?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예. 선택하는 학교를 정해갖고 그 나형으로 할 것인지 가형으로 할 것인지 그거를 선택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선택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선택에 좀 더 맞게. 네. 근데 그 수학의 경우에는요, 자연 계열을 지금 뭐 성적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집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한 나형으로의 전환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제 수학 범위가 좀 달라져서 영향력이 어떻게 발휘될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좀 나형을 응시했을 때 성적 향상이 조금 좀 더 나올 수 있고요. 요걸 좀 감안한다면 좀 더 정시에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6월 모의평가 지금 보셨는데요. 가형으로 봤는데
있는데 수학 나형 문제도 좀 풀어보고 예상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해 봤었을 때 보통 이제 3등급대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된다라면 나형으로의 전환을 좀 적극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전략적인 성적 향상을 이뤄야 되는 학생인데요. 지금부터도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도 나눠볼게요. 먼저 교과 성적 어떤가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의 1학년서부터 2학년 때까지의 교과 성적이 좋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좋았던 과목이 과학입니다. 과학이 3.43등급이고요. 영어는 3.5등급, 국어는 3.75, 수학은 4.04등급으로요. 평균 3.68등급입니다. 예, 네. 주요 교과 성적 추이를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요. 국어는 4에서 3, 다시 4로 등락을 좀 거듭한 모습을 보였고요. 수학은 4에서 3.625에서 다시 4.5등급으로 마찬가지로 좀 등락을 해서 좀 낮아졌습니다. 영어는 3등급을 1학년 때는 유지했었는데 2학년 때는 4등급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학년까지의 평균 등급이 3.68등급입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희망하는 수준에서의 경기권이라든지 충청권에서는 교과 및 종합에 뭐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이라고 보이고요.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3.5에서 3으로 올라갔다가 3.73, 4.25로 점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주요 교과 성적 추이도 보면은 유지하거나 하락하는 모습, 또 그 수학에서의 좀 성적이 좀 부족한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종합 전형보다는 이제 교과 정량적으로 평가했을 때 나쁜 성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볼게요. 먼저 윤태원 선생님께서 평가해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구름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이고요. 비의 수상경력, 봉사활동, 진로활동, 독서활동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비교과의 지금 그 경쟁력을 그냥 보통 조금 그 정도 수준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분석해 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가 좀 경쟁력을 발휘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율활동의 경우에는 뭐 학교 행사에 성실히 참여한 모습은 보이지만 뭐 본인에 대한 기록이 사실은 좀 없어요.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 정도인 것 같고요. 동아리의 활동은 화학반 그리고 프로그래밍 반에서 모습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동아리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학생의 활동이 잘 드러나지 않고요. 만약에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이제 그 부분에서의 본인의 모습들이 좀 기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좀 보이는데요. 수상 경력은 이제 총 3회가 있는데요. 2회 정보교과에서 교과 우수상을 받은 게 2회가 전공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수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1학년 때 22시간, 2학년 때 18시간으로 총 40시간인데요. 모두 이제 교내 아니면은 일회성 봉사가 대부분입니다. 진로 활동을 살펴보면요. 진로 희망사항에서의 본인의 진로 과정을 좀 언급되어 있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부족함이 있고요. 독서 활동은 1학년 때는 독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4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비교과적인 측면에서는 뭐 우리 학생이 좀 경쟁력은 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먼저 말씀드려보면요. 1지망은 국동대 항공정비학과 대학 특성화 인재 전형이고요. 2지망은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가천 프론티어 전형, 3지망으로 인하공전 항공기계과 일반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는 1지망 극동대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예, 학생이 희망하는 극동대 항공정비학과를 1지망으로 뽑아주셨는데요.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학생부상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항공정비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관련성을 봤었을 때 항공정비학과라고는 학과의 특성을 감안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 전년도 이제 합격자 성적 등을 고민해 봤었을 때, 고려해 봤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과가 극동대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그 극동대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진단을 좀 내려주시죠. 예,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극동대 항공정비학과 대학 특성화 인재 전형 진단서입니다. 예,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고요. 비교과 준비도 별점 2개, 수능 준비도는 수능 통합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제 극동대 항공정비학과 우리 학생의 도전 가능성하고요. 또 올해 항공정비학과의 모집 요강의 특징 아울러 살펴주시죠. 예, 극동대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대 항공정비학과입니다. 대학 특성화 인재 전형이고요. 지난해까지 없던 전형이고 올해 신설됐습니다. 모집 인원은 3명이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으로 10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40에 면접을 60%, 면접 반영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되겠고요. 뭐 서류 평가 정량적이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죠. 정성적 종합적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면접을 2단계도 6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면접을 좀 중요시하는 대학입니다. 인적성 평가 면접을 하게 되고요. 무작위로 선택된 교양 영역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 후에 면접관 2, 3인이 지원자의 응답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 질문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 뭐 그런 뭐 교양 영역에 대한 평가 준거로서 교양 일반 상식, 인성 태도, 전공 적성 적합도, 논리적 사고, 표현력과 비전 등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강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난해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교과 전형의 합격자 최저 성적을 고려했을 때 교과 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성적보다 우리 학생의 성적이 좀 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교과는 좀 부족함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이 할 얘기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단계를 통과하게 되면 10배수를 선발하니까 아무래도 통과 가능성도 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면접이 합격의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면접 준비, 아직 뭐 처음 실시되는 전형이니까요. 면접 방식이 기본적으로 교과 전형에 대한 면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교과 면접에 대한 기준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극동대 항공정비학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대학은 어디가 될까요? 예,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극동대 항공정비학과를 희망하고 있으니까요. 극동대 항공정비학과 종합전형보다는 교과 전형을 추천을 드립니다. 모집 인원은 일단 좀 많습니다. 32명이고요. 32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이 2015학년도에는 19.3대 1, 2016학년도에는 11.5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60에 면접 40%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학생부는 교과 90, 출결 10%를 반영하게 됩니다. 출결은 무단결석 2일 이내면 만점이니까 아마 감점 요인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교과 성적은 1학년 반영 비율 20인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에서 2과목을 반영하게 되고요. 2, 3학년 때는 80%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외국어까지 포함해서 상위 8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는 앞서 언급드렸듯이 인적성 평가 면접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종합전형 면접과 동일하게 시행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겠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가 사례상으로 봤을 때 최저 합격자 사례가 4.1등급이었습니다. 평균 성적은 합격자 사례의 평균 성적은 3.464 등급이었고요.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요. 최저 합격자가 3.9등급, 평균 3.16 등급입니다. 우리 학생 성적이 지금 이 범위 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면접을 좀 우리가 잘 준비를 한다라면 충분히 합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극동대 살펴주셨는데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항공정비학과를 희망하고 있으니까 항공정비학과가 있는 대학을 좀 선별을 해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원대 항공정비학과 일반전형 2를 추천드립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2명입니다. 경쟁률은 극동대보다 좀 높아서 2015학년도에 21대 1, 2016학년도에 18.3대 1입니다. 학생부 55%에 면접 45%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교과 성적 100%를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국수, 영, 사과 5개 교과별 상위 3과목을 선별해서 교과별 성적을 결과를 내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상위 3개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이 반영이 되고 면접이 반영이 되는데요. 면접은 논리적 사고 능력, 인성 및 가치관, 전공 기초 지식, 이해력, 발전 가능성, 전공 영역에 대한 관심과 진로 의식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2인 이상의 면접관이 두세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다대다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년도 합격자 최저 사례를 보면 4.825 등급이고요. 평균은 3.18 등급입니다. 교과 성적에서 부족함 없고요. 극동대와 마찬가지로 면접이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 준비를 충실히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실 만한 대학. 예. 학생이 항공정비 쪽 말고 이제 또 하나 희망했던 부분들이요. 컴퓨터 관련된 학과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입니다. ICT 융합공학부 일반 전형과 학생부 전형 두 개를 다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으로 42명, 학생부 전형으로 63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2015학년도 경쟁률은요. 일반 전형에서 나노전기 기계공학과 8.3대 1, 컴퓨터공학과 7.9대 1인데요. 이 두 학과가 합쳐져서 ICT 융합공학부로 선발을 하게 되니까요. 같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부 전형에서는 나노전자가 8.86대 1, 컴퓨터공학과 7대 1입니다. 2016학년도에서는요. 일반 전형에서는 나노가 4.4대 1이었고요. 컴퓨터가 5.4대 1. 학생부 전형에서는요. 나노전자기계가 5.1대 1, 컴퓨터가 5.46대 1이었습니다. 일반 전형과 학생부 전형의 전형 방식이 좀 다른데요. 학생의 특성에 맞춰서 아마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형은 학생부 성적으로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에다가 면접 20%를 반영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100%로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는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 100%고요. 1학년 때 반영비율이 20%,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도덕, 역사, 과학에서 2과목, 그다음 2, 3학년에 80%인데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8과목을 반영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는 일반 전형에만 해당되는데요. 면접위원 3인이 10분 내에 면접을 통해서 수험생을 1명씩 평가를 하게 됩니다. 5개 문제 중 2개를 선택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 전형의 경우 없고요. 학생부 전형의 경우에는 국수, 영탐, 탐구는 1과목이고요. 2개 영역 등급합 9 이내입니다. 대학 제공자료상으로 봤었을 때 지난해 합격자 성적이 나노전자기계공학과는 일반 전형에서 1단계 4.3, 최종 4.5, 컴퓨터공학과는 1단계 4.2, 최종 3.8등급이었습니다. 학생부 100%로 선발하는 학생부 전형에서는요. 나노전자기계공학과가 4.2등급, 컴퓨터공학과가 4.3등급이었습니다. 올해 ICT 융합공학부로 선발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교과 성적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학생부 전형에서 반영을 하는데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적은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자신이 있다면 일반으로 쓰셔도 되겠고요. 면접에 자신 없다면 학생부 쪽으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3군데 살펴봤습니다. 어머니 추천 전형까지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상담 중간에 더 궁금한 점 있으셨어요? 뭐 우리의 성적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하면 그냥 갈 수 있으면 지가 선택해서 가는 방향으로 도와줘야 되죠. 네, 어머니 상담 받아보시니까 그래도 좀 모르셨던 부분들 알게 되고 도움이 되셨죠? 이제 학교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어느 네네. 수준인가 그쪽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 거를 그 평점을 얘기를 해주시니까 기준이 이 정도면 그냥 뭐 조금 더 노력하면 그냥 우리 애가 선택하는 곳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네요. 네, 선생님 우리 학생 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최대한 좀 안정적인 지원으로 교과 전형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교과 전형을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요, 수도권 쪽에서의 있는 경기권에 있는 교과 전형도 같이 지원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쪽에서도 우리가 좀 더 과감하게 과감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보다 좀 더 높은 수준까지도 우리가 올라설 수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아이에게 기말고사 좀 잘 보도록 좀 유도 좀 해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수능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는 수능 공부 열심히 하도록 좀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오늘 윤태경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학생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 네. 거고 수시는 또 6번 지원을 네. 할 수가 그럼요.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드님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학생하고 같이 이제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주시고요. 6장의 카드를 잘 안배해서 쓰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